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학년도 수능영어 이 문제에 주목하라 강의를 맡게 된 대전 반석고등학교 교사 정현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능특강 영어 2강의 5번 문제인데요. 기후변화가 그 석유나 가스 자원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등위 접속사 and 뒤에 나와 있는 동사 are가 문법적으로 맞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등위 접속사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단어와 병렬을 이루고 있느냐, 즉 병렬 구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Oil and gas resources are likely to be impacted by climate change. 즉 석유와 가스 자원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because랑 접속사로 새로운 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They result from a process. 즉 그 석유나 가스 자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that takes millions of years. 즉 수백만 년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래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기 are라는 동사가 지금 because 절의 주어인 they에 해당되는 동사인지 아니면 대절의 선행사인 a process의 동사인지를 판단하셔야겠죠. 만약에 문맥적으로 they의 동사라면 they는 복수형으로 result와 are가 병렬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a process의 동사라면 takes와 병렬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are가 아니라 is가 답이다라고 붙이셔야겠죠. 근데 지금은 뒤에 해석을 해보시면 geologically trapped, 즉 지리적으로 갇혀있는. 그럼 여러분 과정이 지리적으로 갇혀있다는 말은 좀 어색하죠. 그것보다는 그 자원들이, 즉 석유나 가스 자원들이 지리적으로 땅속 깊이 갇혀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문맥상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 they의 동사로 첫 번째 result, 두 번째 are가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이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는 not only worse but increase.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not only A 벌어서 B 구문이 사용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시죠. not only 벌어서도 일종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force라는 동사와 increase라는 동사가 병렬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ay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force를 썼으니까 뒤에도 increase를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보시면 affect라는 동사의 수동형의 be affected가 쓰여있죠.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문제를 푸실 때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따지면 되겠죠. 주어가 동사의 어떤 의미의 주체가 되면은 능동태일 것이고 주어가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단어라면 수동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oil and gas reserves, 즉 석유나 가스 매장량 and no or contingent resources, 알려지거나 아니면 어떤 뜻밖의 발견되는 그런 자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맥락이기 때문에 수동태, 조동사 뒤에 원형동사 be affected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affect라는 단어가 목적을 하나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죠. 그래서 수동태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4번은 관계대명사 which를 한번 써봤어요. 관계사들의 역할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컴마를 찍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관계대명사 which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뒤에는 불안정한 문장이 와야 돼요. 앞에 선행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environmental conditions가 which의 선행사 역할을 적절하게 하고 있고, 그 뒤에 문장 보셔야겠죠. 이게 temperatures in January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1월의 온도는 range라는 동사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다 라는 자동사예요. 지금 보시면 from, to 필요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 필요한 게 모두 갖춰져 있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에 와야 되는 관계대명사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conditions란 말을 받으면서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갖출 수 있는 관계 부사를 쓰면 되겠죠. condition이라는 거는 어떤 추상적인 또는 물리적인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where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 문제는 expanding이라는 분사가 들어가 있어요. 분사라는 거는 앞에 절에 이어서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 필요한 그런 문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가 분사 자리인지 또는 동사 자리인지를 묻는 문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warming이 warm, 온난화가 may ease, 뭔가 완화시켜 줄 것이다. 동사가 이미 있죠. 뭘 완화시켜 주냐면 extreme, 극한의 environmental, 환경적인 conditions, 네, 필요한 구조가 다 갖춰져 있는 절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동사를 써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expand라는 수로 동사를 써버리게 되면 문장의 구조가 무너지게 되죠. 만약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중간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nd 같은 접속사가 있으면 괜찮지만 지금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expand에다 ing를 붙인 동사구는 expanding을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수능특강 영어 교재 3강 6번 문제입니다. 이 글은 자신의 이상의 팀원의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순서 문제로 바꿔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in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creates a climate for success, 즉 성공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직의 문화에서 가져오신 거죠. 팀을 인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for their accomplishment, 그 팀의 어떤 성취, 결과물에 대해서 팀을 인정해 주는 것이 유용하대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팀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룹 세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주어진 글이었습니다. 즉 뭔가 성공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을 물론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팀의 성과로 팀을 평가하는 것이 그 성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유용하다라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A가 주어진 글에 이어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however라는 연결어구는 앞에 있는 어떤 주장을 내용을 뒤집을 때 역접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연결어구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대대화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뭘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룹의 그 결과물은 성취물은 거의 너무 많다는 뜻이죠. Rarely the result of equal input from all team members. 즉 모든 그룹 구성원들의 똑같은 어떤 노력의 결과물인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그룹의 활동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어떤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 A 부분이 그럼 주어진 글 뒤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후보를 남겨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 thus. thus는 그래서라는 연결어구죠. 그래서 deliver하는 게 중요하다,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를 주는 것이 중요하냐면 개인적이고도 어떤 사적인 인정, personal and private recognition to those individuals. 그 개인들에게. 근데 그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이냐면 who went beyond, 즉 넘어선 사람들이죠. 뭘 넘어섰냐면 the call of duty, 어떤 자기의 직무의 범위예요. 어떤 임무의 부름, 즉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넘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For the sake of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팀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범위를 어떤 넘어서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말을 처음에 쓰기는 힘들죠. 주어진 글은 성공의 문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팀을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 유용하다고 했었으니까 아직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A는 후보에 올라갈 수 있고 B는 아직 안 되겠죠. 자, C. Usually, 보통 group accomplishment worthy of recognition, 즉 인정의 가치가 있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룹의 결과물은 can be documented for public review, 어떤 대중들의 검토,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서류화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글은 아까 얘기했던 그룹 세팅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글에서 팀을 인정하는 것이 그룹 세팅에서 행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because individual responsibility, 즉 개인의 책임은 is spread out over the group, 그 집단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there is minimal risk,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이야기죠. of individual embarrassment, 개인의 어떤 당혹감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later peer harassment, 나중에 어떤 동료가 괴롭힐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최소화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C를 맨 첫 번째로 두시면 주어진 글 뒤에 이어질 어떤 팀을 인정해주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부연 설명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개인의 위험은 줄어드는, 개인의 부담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C 단락이 끝맺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however, 즉 그러나 그 집단의 어떤 성취가 개개인의 똑같은 노력에 의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역적을 시킬 수가 있겠죠. 개인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똑같이 노력을 하는 결과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A를 뒤이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몇몇은 주도권을 쥐고 열심히 더 일을 하게 되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덜 하게 되겠죠. 그리고 count on, 의존하게 되겠죠. 어디에 의존하냐면 집단의 노력에,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집단의 노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존을 왜 하느냐?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좀 덜 하더라도 우리 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도 같이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적게 하고 누군가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나오기 쉬우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자기의 직무의 범위, 즉 the call of duty를 go beyond, 넘어서는 사람들한테 좀 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 문장으로 글을 마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1강의 4번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 글의 요지였고요. 빈칸 추론으로 한번 바꿔보겠어요. 여러분이 빈칸 추론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래도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부터 보면은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어떤 핵심 단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약간 감을 잡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빈칸을 보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니까 마지막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e road to hell, 지옥으로 가는 길은 is truly paved. 진정으로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냐면 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포장하다, pave라는 단어를 썼겠죠. with 1번 much of indifference to the needs of others, 즉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에 대한 어떤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indifference로 가득 차 있다.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자, 2번 tempting words that deceive us into wrongdoing, 우리를 속여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유혹적인 말들, 우리를 깨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3번 risky ventures, 즉 위험한 어떤 모험이죠. 위험한 모험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그 모험들이 뭐에 based on 근거하냐면 insufficient consideration, 즉 불충분한 어떤 생각, 별로 생각하지 않고 모험을 하는 행동을 옮기는 것이 hell, 지옥이다라는 거죠. 4번 good intentions,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곳이 지옥이다. 무슨 좋은 의도냐면 never transform into action, 즉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좋은 의도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다음 5번 wicked hearts, 사악한 마음, 악한 마음 that some people may have on us,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악한 마음들로 포장이 되어 있는 곳,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 5가지 중에서 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We've all heard the sentiment. 우리는 모두 어떤 의견, sentiment를 들었다. sentiment라는 단어는 감정, 정서 또는 의견이라고 해석이 되죠. It's the thought that counts.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이다라는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not sure. 진짜 그럴까? 확실하지 않다. There's a huge difference.
거대한 어떤 차이가 있대요. Between thinking about buying flowers for a wedding anniversary, 즉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꽃을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actually buying, 실제로 그 꽃을 사는 행위 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the thought of attending a child's piano recital or soccer game, 즉 어떤 아이의 피아노 연주회 또는 축구 경기에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은 isn't the same, 같지 않다 as sitting there in the front row and cheering them on, 즉 실제로 참여를 해서 맨 앞열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것,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다라는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grieving widow, 굉장히 슬퍼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를 의미하죠. God doesn't experience your love theory. 당신의 어떤 사랑에 관한 이론을 경험하지 못한다. 사랑에 관한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죠. 실제로. 자, 이어서 생각과 실천은 다르다는 예시가 이어진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We don't act without thought.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 없이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행동에는 생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But thoughts alone. 하지만 그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don't do anything. 생각이라는 것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생각만 해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겠죠. 자, we do not express genuine love until we take specific actions. 즉,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생각만 하지 말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The road to hell is truly paved. 자, 그러면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듯이 생각에 그치는 그런 것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생각에 그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요지를 주기 위한 적절한 문장은 네, 그렇습니다. 4번 Good intentions that never transform into action. 즉,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는 좋은 의도. 여기서 좋은 의도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문제로 수능 특강 영어 교재 11강 수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도자의 생활의 모든 면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오늘날에 지도자의 결정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요지에 그렸어요. 이 문제를 어휘 문제로 바꿔봤습니다. 어휘 문제에서는 문맥에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주 출제되는 어떤 동의어 내지는 반의어 그리고 의미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겨서 좀 헷갈리는 단어들 그런 걸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today 오늘날 we often find ourselves disappointed.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실망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뭐에 의해서 실망하게 되냐면 by the moral character of the leaders, 즉 지도자의 도덕적인 어떤 성격, 성향에 의해서 실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 이게 실망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 만족한다는 건지를 찾아야겠죠. 질문, 인간으로서 leaders are subject, 지도자들은 뭐 받기 쉽다, subject하는 건 뭐를 받기 쉬운, 당하기 쉬운 그런 뜻이에요. The same faults and weaknesses as everyone else. 그 밖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런 flaws, 결점, and weaknesses, 약점들을 가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하나의 한 명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we want our leaders to transcend them. 그러한 결점들, 그러한 약점들을 transcend, 즉 초월하길 바란대요. 초월하길 바라지만 지도자들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같은 결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가진다라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disappointed 한다는 말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And live up to, 또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 지도자들이 live up to, 뭐뭐에 맞춰서 살기를 바래요. Higher moral standards,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평균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실망한다는 말이랑 맥락이 잘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turn to, 뭐뭐에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뜻이죠. longingly, 뭔가 갈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어디에 기대냐면은 the past, 과거에 자꾸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and wonder, 그리고 궁금해하죠. where all the leaders and heroes had gone, 그 과거의 모든 지도자들, 그 모든 영웅들은 어디로 갔을까? 왜 지금은 사라지고 없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But, 하지만 when you thin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ordinary people, 과거의 평범한 사람들은 did not know, 알지 못했대요. As much about, 뭐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냐면 the personal behavior of their leaders in the past. 과거의 그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행동, 어떤 개인적인 생활, 뭔가 사생활 같은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as we do today, 지금 여기 do는 know에 대해서 know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대동사죠. 우리는 오늘날 그 지도자들이 어떤 personal life, personal behavior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지금 지도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의 지도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자, it is difficult to have heroes. 과거와 같은 그런 영웅을 갖는 게 힘들다. 언제? In the information age. 현재죠. 정보화 시대에서. 그 정보화 시대라는 건 어떤 시대냐? 이런 시대예요. Where every aspect, 모든 어떤 측면들, good or bad, 그것이 좋든 나쁘든 뭐에 대한 측면이냐면 of the leader's life. 지도자의 삶에 대한 모든 측면들이 좋든 나쁘든 can be made and often is made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졌다. 지금 맥락이 어긋나 있죠. 프라이빗이라는 단어는 뭔가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비공식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한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빗은 아니라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는 우리가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양상들이 퍼블릭, 대중적인 것이 되어버렸죠. 공개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해야 분명히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ironically, 방어적이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the increase in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about leaders,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량의 증가가 has also increased, 또한 뭐를 증가시켰냐면 그들의 ethics, 뭔가 윤리적인 것이죠. 그들의 윤리적인 어떤 의식에 대한 우리의 걱정을 또는 관심을 증가시켰대요. The more, 자, 더 비교급 보입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하다. The more defects our leaders have, 더 많은 defects, 즉 결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지도자가 the more we long for ethical leaders, 그 사람들한테 결정이 보이면 볼수록 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도자들을 갈망한다라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는 이야기죠. 네,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We have demystified our leaders and will not show it like it. 즉,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의 신비성을 없애버렸다. mystery라는 단어 아시죠? 네, 신비성, 신비스러움. mystify라는 건 어떤 걸 신비롭게 만들다, 뭔가 비밀스럽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D를 붙였기 때문에 신비성을 없애다라는 뜻이겠죠. 정보화 시대,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는 우리는 지도자의 모든 면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신비성을 없앴다는 말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즉, 지도자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좋은 거냐, 좋지 않은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